반갑습니다. 와룡공추입니다. 8월 21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번 주 시장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 조금 굵직굵직한 얘기들이 조금 이벤트들이 좀 있죠. 관련한 얘기들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시장 얘기 간단하게만 좀 드려보면요. 먼저 일단 미국 다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조정세가 조금 제법 나온 모습이고요. 우리 시장 역시 조정세가 어느 정도 좀 나온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가 미국이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낙폭을 조금 더 키웠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요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요렇게 가다가 FOMC 이후에 반등 살짝 나오고 그 뒤부터 점진적인 이 횡보 약간의 반등 그 이후에 잭슨 홀 이후에 다시 약간의 반등 주면서 다시 횡보 요런 식의 U자형 형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이키 형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됐던 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됐단 말이죠. 반등이 계속 지속이 됐었습니다. 지속이 너무 강하게 지속되면서 제가 여기 무렵쯤 오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무시하고 계속 달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과도하게 달리면 좀 그에 대한 이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아마 그나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조금 조정을 좀 줬던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잠재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 잭슨 홀 전까지 아마 조금 몸을 좀 사려야 되지 않을까. 미국 시장 자체도 그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 지난주 있었던 얘기들을 조금 보면요. 소매 판매는 전반적으로 7월 소매 판매는 전반적으로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근원 코어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급격한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침체 생각보다 침체 아닐 수 있어 라고 안도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들을 좀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산업 생산 역시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놓고 보게 되면 3주 만에 다시 이제 증가를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감소를 하기는 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조금씩 6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고용 신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속도가 매우 느려서 그렇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났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6월, 7월, 8월 지금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기술주 중심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가 대량 지금 정리해고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량 정리 해고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라고 하는 부분은 어 글쎄요.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서 그러면 기존에 A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정리해고를 당했던 사람이 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청구해서 쉬는 게 아니라 B라는 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미국 시장 고용이 타이트하잖아요. 그리고 이 구인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건들이 좀 좋은 상태고 이래서 이직의 가능성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하나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 이게 이제 또 상당히 또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면서 선방을 하고 거의 뭐 서프라이즈에 가깝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되면서 3 개월 만에 개선이 되면서 일단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 견고해라는 부분을 계속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부동산 쪽이라든지 주택 시장 쪽은 계속해서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초부터 아마 계속 좀 둔화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말까지는 계속 지표들 그 주택 지표들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빨라야 내년 정도 초부터 조금 개선세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빨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뭐냐면 주택 경기는 계속해서 꺾여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안 꺾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번 달 들어와서 이제 서서히 꺾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보면 5월 달 4월, 5월부터
주택 경기는 꺾이기 시작을 했고, 주택 경기는 꺾였지만 주택 가격은 꺾이지 않았고, 후행적이니까 꺾이지 않았었고, 그 주택 가격이 이번 달,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이제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요게 이제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건설 경기 둔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부동산도 그렇고 주택 경기도 그렇고, 일단은 모기지 금리가 이제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에 제가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영국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영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를 넘기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나왔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 10% 상회. 정말 뭐 엄청난, 진짜 어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든, 당장 이제 그런 정도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쇼크를 한번 줬었는데,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독일에서 영국 니네 이 10%는 쉐바레 피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독일의 생산자 물가지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5.3%가 올라갔습니다. 전월 대비 지금 연일 매달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전월 대비 또 5.3% 상승. 이게 이제 더 큰 쇼크였던 건 컨센 자체가 0.7이었습니다. 0.7%가 컨센이었는데 이게 5.3이 나온 거예요. 상당한 쇼크였고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5.3%의 상승이 전년 대비해서 놓고 보면 37.2% 상승에 해당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승이잖아요. 문제는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차를 두고 결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유럽 쪽, 특히 이제 독일 쪽 같은 경우, 뭐 영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 경기는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지난주, 뭐 올해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유독 더 심하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가뭄 관련해 가지고, 유럽 지역 쪽에 지금 뭐 100년 만에 이 최악의 가뭄이 돌기 시작을 하면서, 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군함들이 이제 퇴각하면서 침몰했었던 그 침몰선들이 뭐 강에 한 20여 척 막 이제 강수위가 낮아지니까 드러나는 거죠. 이런 상황들까지 나오면서 역대 최악의 지금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모습이고요. 여기에 이제 러시아가 또 가스를 3일간 또 점검한다라는 이 명분으로 3일간 또 잠그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라서, 지금 현재 유럽의 상황은 정말 뭐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유럽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유로화가 급격히 지금 또 약화되고 있는 모습. 이 유로화의 약세는 결국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 여기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또 13년 만에 최고치를 또 찍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로 연결이 되는, 전반적으로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 시장 상황, 그러니까 이 매크로 환경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물론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은 아닙니다만, 생각보다 지표들 수치로 찍히는 이 지표들이 생각보다도 더 안 좋은, 특히 유럽 쪽이 더 안 좋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미국은 그나마 좀 버텨내고 있는데 유럽이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넘어오기 시작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유럽의 유로존의 이 경기 침체와 관련한 부분을 전혀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조금씩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유로존이 무너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보면 조금 뭔가 고려를 좀 할 여지를 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뭐 해봤습니다. 뭐 일단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난주 연준위 원들의 발언들 거의 모두 매파적인 발언. 이 얘기는 제가 한동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FOMC 이후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지금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했던 그 부분 때문에 이거 다시 꺾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인플레 감축 법안이 이제 상원을 통과한 이후에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 서명까지 있었습니다.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었던 우리 시장의 관련주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련주들이 있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전기차 섹터, 2차 전지까지는 괜찮은데 전기차 섹터들이 뭐 현대차가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어, 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대두되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피해 업종으로 분류가 되면서 조금 좋지 못한 이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요 부분은 아마 좀 이따 말씀을 드리죠. 그다음에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뭐 특별한 얘기 없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했던 FOMC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와 거의 뭐 다른 게 거의 없었고요. 당시에 비둘기적으로 얘기한 게 파월 의장의 좀 립서비스가 좀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립서비스가 아니라 FOMC에서 얘기를 했던 의사록 자체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이 부분이 주 후반 들어와 가지고 시장과 연준의 불일치,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인플레가 꺾이기 시작을 했고 물가는 그러니까 인플레가 꺾이기 시작을 했고 미국 경제도 침체로 조금씩 이렇게 접어들기 시작하니까 어느 정도 통화 긴축 정책을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연준은 데이터 후행적으로 지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 현재 데이터로 놓고 보면 연준 같은 경우에 이 한 달밖에 꺾이는 모습이 한 달밖에 지금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한 달치도 좀 온전하게 다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미 때문에 그리고 어, 아직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히데 인플레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게 이 이제 고개를 살짝씩 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이 워낙 강하게 반응을 하니까 연준 입장에서 이거 꺾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됐었죠.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누를 수밖에 없는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금 더 키웠던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얘기를 조금 드려보면요.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안에 나오는 내용은요. 전체적인 내용은 베이스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일부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오는 FOMC 이후에 했던 파월 의장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의 반응이 이제 중요한데요. FOMC 때 파월 의장이 발언했을 당시의 시장 상황의 위치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생각, 시장 참여자들의 이 부분과 지금 현재의 어떤 시장의 위치 그리고 참여자들의 생각 많이 다르죠. 굉장히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황에서 예를 들면 지지난주부터라도 조금씩 조정세를 보이면서 좀 쉬엄쉬엄 갔으면 좀 부담이 좀 덜했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하나 꺾은 거 가지고 지금 이번 주 하락을 만든 거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매파적인 얘기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도 별 부담이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수는 과도하게 올라왔고요. 지수는 과도할 정도로 올라왔고요. 고용은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이 고용은 아주 탄탄하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 피크 아웃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인플레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 반영 다 된 상태입니다. 먼저 선반영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FOMC 이후에도 조금 반영을 좀 추가적으로 했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수치는 절대적으로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아직 많이 더 꺾여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FOMC 이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8월 물가가 상당히 또 중요해질 수 있겠다. 왜? 꺾이는 속도가 이제부터는 꺾이는 속도가 중요한 거니까. 꺾이긴 꺾인 건데 7월 달 꺾인 거에서 8월 꺾이는 거 자체.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우리가 FOMC에서 이후에 조금씩 이제 인플레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CPI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서프라이즈였잖아요. 시장 예상치보다 더 많이 꺾여줬잖아요.
이번에도 만약에 8월 달에도 그렇게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꺾여 준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면 인제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적인 흐름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지만, 꺾이는 속도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7 월에 비해서. 또 하나, 만약에 서프라이즈로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정도의 수준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꺾여서 다행인 다행인데 아직까지 너무 높잖아. 많이 더 낮춰야 되잖아. 이게 지금 이제 아주 2%가 목표인데, 뭐 2%에서 2.5%, 뭐 한 뭐 2.5%라고 해 보죠. 2.5%가 목표인데 지금 8.5 잖아요. 앞으로 내려가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파적인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그 부분들을 얘기하는 이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연준 입장에서 좀 부담이 덜한 게, 고용은 괜찮은데 경기 둔화 관련해 가지고 일부 침체도 인정을 하겠다라고 이미 발언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시장에 다 깔아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쪼금 더 매파적인 얘기를 해도 시장이 감당을 해낼 수 있어. 약간 뭐 지수 꺾이는 거, 그리고 경기 쪼끔 둔화되는 거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 미국 경제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좀 불리해졌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던 거에 대한 어떤 대가, 이 부분을 좀 지불을 해야 되는.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가 한번 그 매일 말씀드리는 시황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목에도 어 과도하게 올라가고 나면 보복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지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일부 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크게 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만약에 파월 의장이 조금 매파적인 얘기를 또 한다고 해 가지고 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이렇게 예상되지는 않는데, 쪼끔씩 이제 상승폭이 둔화된 이후에 그 조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죠. 그 조정이 차트상으로는 필요한 조정인 거고요. 그전에 이미 했었어야 되는 조정이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나오는 거고요. 이제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PC 같은 경우도,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도 이번 달 한 4.8 정도 보고 있는데, 지난달하고 지금 똑같은 상태입니다. 똑같은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 꺾이는, 둔화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뭐 예상치대로 정도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거고, 예상치보다 조금이라도 또 서프라이즈하게 낮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생각보다 또 조금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제조업 서비스업 PMI,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 태도 지수, 그리고 우리나라 한은의 금통위가 있는데, 한은 금통위 같은 경우에 올해 이번 달 0.25% 정도 올릴 가능성이 좀 현재로서는 높은 상태고, 이미 이창용 총재가 지난달에 앞으로는 특별하게 진짜 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베이비 스텝을 가겠다라고 이미 언급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뭐 0.25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더 올리긴 너무 부담스럽죠. 지금 금리 역전이 우려가 되긴 합니다. 뭐 우리 국내 사정을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 역시나 매파적인 발언 계속 나올 걸로 전망이 됩니다. 아직은 시장의 기대치를 조금 더 꺾어야 되는 상황. 얘가 지금 만약에 지금 8.5인데 이게 7, 6, 5 이렇게 해 갖고 쭉쭉쭉 떨어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파월 의장이 일전에 얘기를 했었던 그 FOMC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었던 일정 정도 잡히기 시작하는, 인플레가 꺾이는 게 확실히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 경제도 좀 신경을 쓰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전까지는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대 인플레 꺾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우리나라는 실적 발표가 끝났습니다만 이제 미국은 계속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번 주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 감축 법안과 관련한 해석, 이제 이게 지금 전기차 관련 섹터가 지금 가장 문제인데, 나머지 뭐 신재생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쪽은 아마 수혜를 받을 걸로 보여지는 상태에서,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에 현대차 쪽에서 뭔가 대안을 좀 만들어서 이 해결책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현대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에서 이제 같이 뭔가 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조금 더 이렇게 조율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법안은 통과가 된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조금씩
변화를 줄 수 있는 퍼센테이지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고런 정도의 모습을 조금 하지 않을까. 물론 당장은 아니고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제 고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번 주는 전반적으로 지수의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주식의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이잖아요. 아직까지 최저 수준인데 환율이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높은 상황 중에 하나고요. 지금 뭐 13년 만에 최고치니까 그렇게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당장 환율이 꺾일 걸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유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유로화가 약세를 띠니까 달러가 강세를 띌 수밖에 없으니까.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 뭐 원화 약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장 환율이 잡힐 것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역대 최저치에 있기 때문에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제는. 이미 지금 거의 최저급에 와 있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긴 해도 우리 일전에 나왔던 것처럼 뭐 5 조씩 막 이렇게 내다 파는, 월 5 조씩 파는 이런 뭐 5 조, 6 조씩 이렇게 그렇게까지 강하게 매도가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상황을 놓고 보면 최근에 보면 외국인이 거의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요즘에는 더더욱이 외국인들의 이 매매에, 특히 이제 선물 쪽이라든지 외국인들의 매매에 상당히 이 지수가 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과거보다 거래량이, 우리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인조차도. 예, 그래서 매도 자체도 어느 정도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 예상 코스피 레인지는 2,460에서 2,540.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540을 못 뚫었잖아요, 우리가. 못 뚫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려온 건데 2,500을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가 또 이제 중간치 값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거 못 지켰잖아요. 못 지켰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게 하고 금요일 날 미국 시장 또 1%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2,460포인트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했던, 말씀드렸던 그 부분대로 2,460포인트 이번 주 지지 테스트 한번 주 초반에 먼저 받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위로는 2,540포인트까지 이제 이 박스권이 당분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그렇고요. 이번 주 키워드는 잭슨홀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PC, 금통위,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환율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관심 섹터는 역시나 뭐 신재생, 지금 최근에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섹터들이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2차 전지 하나를 제가 일단 뺐는데 지난주 뭐 전반적으로 얘네들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그리고 게임이 하나 추가됐죠. 제가 게임을 지난주에는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했는데 뭐 지난주 어느 정도 괜찮긴 했는데 이게 이제 주도주로 움직였던 부분은 예를 들면 뭐 조선 기자재 정도, 조선이 지지난주까지 주도주 역할을 좀 했었었고 근데 이게 조선 자체가 시장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주도주가 지금 많이 없는 상황, 시장 상황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상승을 하더라도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상황, 내용적으로 조금 재미없는 시장, 그리고 좀 난이도가 높아진 시장,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방망이 좀 짧게 잡고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상황 계속해서 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주도 신재생, 엔터, 그리고 로봇, 그리고 조선 기자재, 그리고 이제 게임 섹터를 하나 제가 이번 주 처음 추가를 또 시켰는데요. 24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이 될 텐데 게임스컴이 개막되잖아요. 세계 3대 게임 쇼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개막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이제 그 메이저 게임사들의 참여가 예정이 돼 있고 그 메이저 게임사들의 신작 발표가 일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이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정도에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도 조금 주 초반에는 좀 쉽지 않은 시장이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십시오.